할머니, 오늘 몸 상태는 어떠세요?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아, 어젯밤 가게 문 닫는 게 늦어서 좀 피곤이 남아있는 것 같아. 오늘은 유난히 노안도 심하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네. 하하하. 할머니, 걱정돼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셨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아니, 이렇게 벌써 달려왔네요. 하하. 고마워, 로보보. 독신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지만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식 하나쯤은 낳아둘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어. 로보보는 내 자식 같은 존재야. 고마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번 일요일에도 불산책을 해줬지. 귀한 휴일인데도 미안하구나.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파전도 맥주도 할미가 쏜다. 많이 먹어라. 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맥주는 사양할게요. 다 먹고 나면 가게 일을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대신 할머니, 오늘은 가게 일찍 닫고 푹 쉬세요. 그래, 알았어. 로보보, 고맙다. 할머니, 계세요? 아, 한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리는 있습니다. 오 사장님도 함께 오셨네요. 늘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어라, 로보복은 오늘은 카운터 안에 들어가 있네. 방해하지 않을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저 이렇게 보여도 요리는 꽤 잘합니다. 뭐든지 주문하세요. 한 부장님은 가게의 단골 손님이다. 나이는 50대 중반. 빌딩 관리 설비 회사의 부장님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혼자 딸을 키웠다고 들었다. 자상한 아버지다. 1년 정도 가게에 안 오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했었는데 최근엔 오 사장님과 꽤 친해지셔서 자주 오신다. 하지만 한 부장은 괜찮으신 걸까? 왜냐하면 부장님이 이자카야에 다시 오기 시작한 후로 그의 옆에는 항상 젊은 여성이 서 있다. 아무도 그녀를 눈치채지 못한다. 맞아. 그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저쪽 사람이야. 그 영혼은 한 부장을 떠나지 않는다. 걱정스러운 눈을 하고 부장을 가만히 보고 있다. 목에는 하얀 붕대를 감고 있다. 응? 할머니? 또 무언가 보이나요? 그래, 여자가 서 있어. 한 부장은 옆에 말이야. 무슨 일일까나. 슬퍼 보여. 저기, 할머니가 보이는 건 부모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건가요? 그래, 특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쪽 집안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친척이나 지인이 찾아와서 자주 봐달라고 영시를 부탁했던 게 기억난다. 나도 어렸을 땐 더 선명하게 보였어. 머리가 없는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다리만 있는 귀신이 웃으면서 길을 걷거나 빌딩에서 커다란 눈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우와, 저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하하, 나도 정말로 무서웠어. 그래서 신사에 가서 신님께 제발 안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그러고 나니까 안 보이게 되었어. 그런데 신기한 게 60이 넘어서부터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남은 인생에서 뭔가 사명이 주어진 걸지도 모르니까. 할머니, 한 부장님은 요즘 자주 술 드시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몇 달 전부터 오 사장님을 열심히 접대하는 것 같더라. 밤늦게까지. 회사에 중요한 거래라도 있는 걸까나. 남자들은 참 힘들겠네. 네,
힘듭니다. 계약 하나 따내고 못 따내고에 따라 승진이나 월급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 이자카야를 단골로 애용해 주시는 건 저로서도 정말 기쁘죠. 한 부장님은 술 드시는 태도도 깔끔하고 취해도 막말을 하지 않고 외상도 전혀 없이 현금으로 딱딱 계산하시잖아. 정말 좋은 손님이야. 할미는 너무 좋아. 아, 그런데 한 부장님이 취해서 기둥에 낙서하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하. 어머, 그랬던가? 하하하. 오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IT 관련 회사를 경영하신다던가. 이제 막 30이 되기 전인데 대단하지. 사업도 잘 되고 아름다운 아내분과 자녀도 있으시다고 하더라.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나는 일이 끝난 뒤 평소처럼 할머니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다. 가게를 열기 전 준비는 생각보다 바쁘다. 어젯밤 할머니는 푹 주무신 것 같고, 오늘은 얼굴이 한층 밝아 보이신다. 다행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그때 갑자기 TV에서 한 부장님이 오 사장을 살해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뭐? 한 부장님이 오 사장을? 옆에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니 역시 놀란 표정이셨다. 그제 심야, IT 기업 경영자인 오무문 씨가 지인 한양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용의자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자며 오무문 씨를 초대해 살해한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기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2년 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오무문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원한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구나. 너는 한 부장님의 딸이었구나.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던 거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어. 며칠 동안 와이드쇼에서는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 나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어 할머니께 살짝 알려드렸다. 부장의 딸, 에리 씨는 오 사장이 독신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을 암시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 사장은 아내에게 바람 피운 사실이 들키자마자 바로 에리 씨를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에리 씨는 거짓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슬픔에 빠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끝에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게다가 에리 씨, 임신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럴 수가. 오 사장과 사이좋게 술을 마시던 한 부장님이 그런 깊은 슬픔을 계속 품고 있었다니. 우리들은 전혀 몰랐죠. 한 부장님은 어떻게 오 사장과 딸의 관계를 알게 된 걸까? 한 부장님은 에리 씨가 남긴 일기장에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일기에는 오 사장과의 교제가 꽤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한 부장님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본인도 딸을 따라가려고 자살을 결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장님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고 해요. 오 사장을 딸과 똑같은 고통 속에 빠뜨리겠다고요. 그랬구나. 한 부장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연을 가장해 오 사장님께 접근하고 친해진 뒤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셨죠. 범행 당일 평소처럼 이자카야에서 오 사장님을 잔뜩 취하게 한 후 집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에리 씨가 목을 맨 그 줄과 같은 기둥에서 오 사장님을 교수형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한 부장님은 귀신이 되신 거구나. 네, 증오가 커지면 사람은 귀신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요, 할머니, 그런 한 부장님도 도중에 몇 번이나 계획을 멈추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오 사장님의 어떤 말을 듣고 실행을 결심하셨답니다. 오 사장님은 결혼하셨지만 아직도 인기가 많으시겠죠? 뭐, 그렇죠. 사장이라는 이유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독신이라고 하면 멍청한 여자들은 얼마든지 꼬여들거든요. 하하. 내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드신다. 에리 씨의 영혼이 가게 안에 서 있다. 에리 씨가 가게 구석에 있는 기둥으로 다가가 어떤 장소를 애틋하게 어루만지고 있다. 거기는 분명 한 부장님이 기둥에 낙서를 남긴 자리인데. 한 부장님이 딸 에리 씨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 나와 로보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합장하였다. 산산이 부서질 듯한 슬픔을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신이시여, 부디 이 작은 인간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